그럼 이 책에서 레이건 11이라는 책에서 보수주의를 짧게 첫 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몇 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추상에 대한 맹목적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정치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정치 과학, 정치 이론은 대부분 추상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뭐 헬라 철학도 그렇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것. 그렇지만은 보수주의는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맹목적인 어떤 그 추구,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이상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한 사회와 시민과 국가와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유효성이 증명된 가치관, 또 그것들을 보존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 어떤 정치 엘리트들이 아니라 탁상 공론하는 철학가들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생활의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고뇌 속에서 스스로 체득한 경험, 상식과 예절, 이런 것들을 말을 한다. 인류 경험의 총합을 근거로 삼는 교훈,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싶지만 체스터턴, 이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체스터턴이라는 유명한 이제 보수주의 학자가 망자의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Democracy of the dead. 이게 무슨 표현인가 싶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이 투표하는 게 아니라 투표권을 저 죽은 사람들, 우리 조상들한테도 투표권을 한번 준다고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 조상들은 그 사람한테 투표하면 안 돼! 라고 우리한테 이제 말을 해주겠죠. 그 교훈들, 조상들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런 지혜와 교훈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는 결국 민주주의지만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만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뜻과 그 경험과 그 지혜도 우리가 존중을 해서 현재를 살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레이건이 이렇게 말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보수주의자이다. 단지 그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워 줄 필요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인들한테는 더 해당되는 말이죠. 특히 이제 동부나 이쪽 서부의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 말고 이 중부에 그냥 자기 일상을 사는 사람들, 어떤 엘리트 대학가의 캠퍼스에서 말하는 어떤 이념이나 철학이나 어떤 고등 지식 이런 것들을 추상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삶을 살고 트럼프 지지하는 그런 레드넥들이 사실은 보수주의, 진짜 보수주의를 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보수주의를 특히 레이건이 믿었고 실천했던 그 보수주의를 11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11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5가지로 나눠봤습니다. 11가지를. 처음으로 가치관입니다. 처음 4개는 자유와 신앙, 그리고 가정과 생명이라는 기초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관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어떤 정신에서 나왔을까 생각하면 두 번째로 미국 예외주의, 미국의 건국정신, 이 2가지에서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2가지 정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국내 정책, 하나는 대외 정책입니다. 국내 정책으로는 낮은 세금과 제한된 정부, 대외 정책으로는 강력한 국방과 반공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11번째는 개인에 대한 존중입니다. 개인에 대한 존중. 이따가 설명을 또 드릴게요. 먼저 자유부터 보면은 보수주의가 결국에는 자유주의와도 약간의 긴장감이 있어서 충돌을 하긴 하지만 적어도 사회주의 혹은 전체주의, 획일주의에 맞섰을 때는 자유주의와 한 팀을 이룹니다. 그래서 결국 보수주의가 보수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자유 그리고 개인의 책임을 보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을 해요. 보수주의는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이고 자유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보면은 사실 이 내용이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2번째 문단,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자명한 것으로 여긴다. 뭐죠? We are all created equal.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조주로부터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특정한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행복의 추구는 사실은 소유권을 말합니다.
행복의 축이라고 이상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제퍼슨이 약간 기교를 부린 거고요. 원래 존 로크나 원래 그 당시에 토론했던 것을 그 기록을 살펴보면 소유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자유와 소유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존 로크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목적이 뭐예요? 정부의 목적은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보존하는 거예요. 정부가 이 권리를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는 그런 권한이 없고 정부는 그냥 추상적인 존재인데 이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to guarantee라고 돼 있어요. 이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인류에 도입이 되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인간보다 밑에 있다는 것, 개인보다 밑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개인에게 자유와 생명과 소유권을 주신 어떤 창조주, 어떤 질서보다 밑에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독립선언서 이 다음 문장이 뭐냐면은 지금 영국 정부는 이 최소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국인들 13개 주가 독립을 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앙입니다. 신앙이 사실은 이 책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유가 뭐 김구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했죠. 꽃을 꺾는 자유와 꽃을 심는 자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꽃을 심는 자유가 있으려면 꽃을 꺾는 자유도 있어야 그게 진정한 자유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꽃을 덜 꺾고 꽃을 많이 심게 하느냐. 결국에는 그 자유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쓰게 하느냐가 목적인데 그 원천이 바로 신학에서 나온다라고 말을 한 것이에요. 신학이라고 표현하니까 이제 종교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모든 사람이 솔직하게 양심에 근거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우리가 다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당히 드물 거예요. 우리 상위의 어떤 존재, 꼭 하나님, 내가 교회 가서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보다 이상에 있는, 위에 있는 어떤 존재를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 양심 속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플라톤이 말한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신앙이 없는 자유는 방종을 낳을 수밖에 없고 선이 아닌 악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갈라디아서에 자유를 가장 많이 얘기한 그 성경책이 갈라디아서라 그러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자유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유로 서로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이 교육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이 사진이 이제 그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을 때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철학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연설인데요. 몇 가지 연설이 그 책 뒤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지타운 대학에서 연설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교육이란 자유와 신앙의 관계를 배우는 것이다. 우리가 다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를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유익하게 쓰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이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쌍등대 (twin pillars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유와 신앙의 쌍등대를 항상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면 토크빌이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를 잘 설명했고 보수주의 원칙을 가장 철학적으로 깊이 연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는 보수주의자라고 말을 안 했지만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보수주의자 하면 왕정주의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에서 볼 때 이 사람은 보수주의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토크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폭정이 아닌 티라니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는 어찌됐든 종교가 필요하다. 어찌됐든 종교가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도 나오고 또 버클리라는 유명한 보수주의 학자도 말을 했지만 보수주의자는 종교적일 필요는 없다. 꼭 교회에 나가고 뭐 성당에 나가고 이럴 필요는 없다. 하지만 종교에 적대적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불가지론자가 될 수는 있어도 딱 무신론 하나님은 없어라고 단정하는 사람은 보수주의자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에 기반한 낙관을 가지고 있어요. 보수주의자는 사실은 그 비관주의자입니다. 세상이 좋은 방향으로 진보할 것이라고 믿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AI나 뭐 클라우드 이런 4차 산업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긍정적으로 와 우리가 진보하고 있구나
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 이것을 통해서 또 어떤 통제사회가 열리겠구나. 사람의 자유를 더 억압하려고 시도를 하겠구나. 그래서 항상 진보와 기술에 경계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DP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The Divine Providence, DP. 그러니까 그 레이건 행정부 내에서 내각에서 DP 이런 말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은 신의 섭리, Divine Providence, 신의 섭리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의 섭리를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순리대로 흐르는 것을 염두에 두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러셀 커크가 보수의 정신이라는 책을 53년에 썼죠. 그 다음에 20년 동안 아주 큰 연구를 합니다. 뭐냐 하면은 이 자유의 질서, 미국의 질서가, 이 보수주의의 질서가 그 뿌리가 어디 있을까를 차근차근 추적을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뭘 찾아내셨냐면 5개 문명 도시를 찾아내셨어요. 처음에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완성된 미국의 건국 정신이죠. 미국의 헌법과 독립선언서가 다 필라델피아에서 완성이 됐죠.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질서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바로 런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으로부터 분리를 하긴 했지만 필라델피아에서 보존하고자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영국인들의 법정신이었어요. 영국인들의 보통법, 자연법, 그러니까 내추럴 로, 자연법을 영국에서 개념화를 했잖아요. 개개인들이 각성을 하고 이 존 로크라든가 블랙스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치사상적으로 정치의 틀을 잡으셨죠. 통치론 이런 책에서. 그것을 결국에는 이어받은 것이 미국의 질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은 왕정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개혁하려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정확하게 안 됐는데 미국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영국과가 떨어져서 새로운 질서를 확립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로마는 고대 로마, 그러니까 최초의 로마 공화국을 말을 합니다. 키케로라든가 케이토 이런 유명한 훌륭한 사람들이 법치와 도덕 질서 그런 것들을 체제화하고 그리고 시민 의식이 생기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 노예들도 많았지만은 적어도 로마 시민인 경우에는 함부로 임의로 재판을 막 받거나 할 수 없었어요. 로마 시민이요라고 하면은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된 법치에 의해서 판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법치가 로마를 통해서 얻은 것이고 더 깊이 들어가니까 역시 아테네가 있었습니다. 결국엔 헬라 철학입니다. 철학적인 사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어떤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인간 스스로 우리는 정치적인 동물이구나, 우리는 정치적인 개체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고전 철학은 여기에서 끝나요. 그죠? 서구 문명의 뿌리를 찾아라고 했을 때 모두 다 플라톤에서 끝이 납니다. 더 탐구하지를 않죠. 그런데 보수주의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러셀 크루가 더 연구해 보니까 하나의 문명이 더 나왔어요. 바로 유대 문명입니다. 예루살렘,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실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또 히브리 백성이 신으로부터 어떤 법을 부여받은 것, 어떤 법 체계를 부여받은 것, 율례와 법도 율법이라 그러죠. 기독교에서는 10계명이라고 내는데 그 10계명을 받은 것을 또 하나의 문명으로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발견한 법칙이 아니라 그 당시에 뭐 함무라비 법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이 만들어낸 우리가 서로 계약을 하자, 서로 죽이지 말아야지 하면서 계약을 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이면 안 되라는 어떤 명령을 우리보다 위에 있는 존재가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주신 것. 이것이 사실은 보수주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러셀 커크가 연구를 한 거예요. 러셀 커크는 이것을 당시에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보수주의는 그 신앙, 어떻게 보면은 유대 기독교적 문명에서 나오는 그 신앙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